안녕하세요, 봉토끼맘이에요. 아, 오늘도 아기가 또 울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줬는데 왜일까요? 배고픈 걸까? 졸린 걸까? 어디가 불편한 걸까? 초보 부모라면 누구나 울음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당황하고 조급하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울음에 대해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오늘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아기의 울음 패턴을 함께 파악해서 왜 우는지 전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울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울음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작은 신호들을 읽는 감각을 키워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아기의 울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세밀한 표현입니다. 그 속엔 지금 이 순간 아기가 느끼는 감정, 욕구, 그리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까지 담겨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육아는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울음의 의미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아기의 울음이 더 이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소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 실수와 울음의 종류별 해독법, 그리고 즉시 반응해야 되는 상황과 기다려도 되는 상황의 명확한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가 울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는 말. 배고픈가? 기저귀인가? 졸린가? 그리고 바로 반사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그 울음이 상태가 아니라 감정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도 이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곤 해요. 아기가 울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는 말. 여러분 뭔가요? 배고픈가? 기저귀? 졸린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그 울음이 상태가 아니라 감정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날 있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막 들이대면 어때요? 솔직히 좀 귀찮고 짜증이 올라오지 않나요? 지금 그냥 말없이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을 무조건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울기 시작한다면 먼저 반응보다 잠깐 멈춤이 우선이에요. 욕구에 대한 울음인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욕구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면 지금 무슨 감정일까? 나랑 어떤 교감을 원할까? 이렇게 고치기보다 바라봐주는 태도가 아기를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쉿, 그만 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쉿 해본 적 있죠?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죠, 사실. 특히 외출 중이거나 밤중일 땐 더 조급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장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속상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그만 울어 그만 잊어버려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을 때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는 사람을 찾죠. 조언보다는 공감, 해결보다는 반응. 사실 아기도 똑같습니다. 대신 놀랐구나 그랬구나 엄마가 알아 아빠가 알아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아기는 내 마음이 전달되었구나 하고 느껴요. 그게 진짜 진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어제는 괜찮아 하고 다독였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왜 또 울어 왜 그러니 라고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문제는 아기 입장에서 울어도 괜찮은 날과 울면 안 되는 날이 뒤죽박죽 섞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어느 날은 웃으면서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같은 실수에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소리친다면 그 직장에서 편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관되지 않은 반응은 감정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요. 완벽한 반응이 아니라 일관된 반응이 중요합니다. 항상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아기에게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마음을 보려고 해 라는 신뢰의 틀을 만들어주세요.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의도가 아니라 방식이었어요. 모두 아기를 사랑하니까 더 조급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도 아기의 울음은 불안 신호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울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가 아니라 잠깐 멈춤. 이게 욕구에 대한 울음인지 감정에 대한 울음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음은 쉿, 조용히 시켜야 한다. 이 부분도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조용히 시켜야 된다. 이것도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놀랐구나,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그날 반응이 다르다. 이거는 일관된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항상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기는 정말 왜 울까요?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기가 진짜 우는 이유.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야 라고 흔히 말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아기의 울음은 요청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울음은 그냥 무작정 울어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감정의 언어랍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슬퍼요. 어느 날은 이렇게 놀랐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지루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태어난 아기한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기는 울음을 통해서 감정을 발산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감정을 말로 전달하기 전에 뇌와 몸이 감정 처리 시스템을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제가 어른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을 하거나 혹은 펑펑 울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감정을 정리하죠. 아기도 똑같아요. 감정이 복잡할수록 울음은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반응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아기에게 가장 강력한 언어 학습이 됩니다. 아기의 지금 울음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을 봐줬으면 해요 일지도 몰라요. 울음이 멈추는 순간보다 감정이 통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아기에게 더 오래 기억되고 더 큰 안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기의 울음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아기 울음. 근데 초보에게는 게임의 미해도 퀘스트와 같죠. 소리는 나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는데 이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우는 거야? 배고픈 거야? 졸린 거야? 심심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번역기가 정말 간절했거든요. 울음 번역기. 진짜 나중에 노후에 진짜 할 거 없으면 울음 번역기 진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우리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당황해요. 이 울음에는 사실 패턴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잘 들리거든요. 정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엥 하면서 빠르고 짧게 시작하는 울음은 배고픔의 울음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알지 못해요. 근데 아기가 행동을 해주거든요. 입을 모으고 손을 입에 자주 갖다 대거나 아니면 빠르게 입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밥 줘라는 사인을 보내요. 이 울음 같은 경우는 몸짓을 먼저 보세요. 이유식을 안 먹는 시기라도 이 울음 100% 입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 주변에 손을 똑똑거리거나 아니면 쪽쪽이를 물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음은 비교적 알기 쉬워요. 다음 울음은요. 이렇게 길고 느리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울음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울음 같은 경우는 졸림이나 피곤함이에요. 기저귀도 뽀송뽀송하고 배도 부른데 이런 울음이라면 나 그냥 너무 피곤해 라는 울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울음의 힌트는요. 눈을 비비거나 고개를 자주 이렇게 돌리거나 귀나 얼굴을 만지는 등 이런 식으로 아기가 힌트를 줘요. 어른이 짜증 섞인 어휴 내뱉는 것처럼 느리고 흐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울음도 아기를 키우시다 보면은 울음의 패턴이 느껴져요. 진짜 갑자기 울음이 시작되는 건데요. 1초 전까지 분명 멀쩡했어요. 또기도 갑자기 이렇게 울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강한 조명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라졌을 때 놀람과 무서움을 표현하는 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으엥 하고 터져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뭐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음성의 톤을 조금 낮추시고 천천히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침착하면 아기도 침착해져요. 대신 같이 놀라면 같이 울음이 커집니다. 다음은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 커지는 울음인데요. 불쾌함 혹은 고통의 울음입니다. 기저귀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거나 어딘가 뭐 끼거나 뭐 기저귀가 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몸에 뭔가 안 맞는 경우 아니면 배냇저고리가 뭐 등에 배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저귀, 피부 확인 그리고 배 마사지까지 이렇게 3콤보로 기본 세트를 습관화 해주세요. 특히 장이 미숙한 아기들은 트림이나 가스 문제로 자주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평소 울음이랑 완전 달라요. 확 느껴져요. 저희 또기 같은 경우는 몸을 활자로 그러니까 뚜이가 뛰는 것처럼 활자로 뒤로 확 젖히거든요. 특히 이 울음이 날 때는 진심으로 울음이 커지고요. 엄청 심하게 울어요. 그 다음은요. 진짜 구분하기 어려운 울음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봐, 안 되지. 이거 봐, 입 안에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울듯 말듯 하면서 눈물 없이 약간 서성이는 울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감정 교류의 울음인데요. 뭐 심심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처럼 또기가는 자기가 원하는 그 구슬을 입에 물고 싶은데 잘 안 물려서 이렇게 우는 거거든요. 좀 짜증난다는 표현. 그래서 부모가 제일 헷갈리는 울음이에요. 그냥 잘 놀고 있다가 울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도 부르고 기저귀도 괜찮은데 잠도 안 오는데 이런 식으로 찡찡거리니까 초보 부모의 반응은 왜 또 울어? 너 방금 잤잖아. 아니면 방금 분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나랑 좀 놀아줘요. 심심해요. 아니면 뭐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교류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기의 정서 발달에 정말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놀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아기의 감정 욕구를 해소해주면 울음이 잦아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울음은 상태 확인이 아니라 감정 교류의 기회입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를 넘어가면 점점 이 울음이 요구보다는 표현 바뀌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들어주는 부모가 아기에게 세상을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예시 중에 우리 애가 딱 이래요 하는 싶은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요 한마디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더라 등의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이야기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모든 울음에 다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는 달래고 언제는 기다려야 할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것과 기다려도 되는 울음,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기 울음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리고 맨날 울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디가 아픈가, 내가 뭘 놓쳤나, 혹시 나 때문에 아기가 힘든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든 조부모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모든 울음은 멈춰야 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울음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기의 울음을 위험 신호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울면 즉시 안고 흔들고 달래고, 심지어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조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느끼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더 그래요. 애는 울리면 안 돼. 그렇게 울면 기운 빠져. 이런 말도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저희를 헷갈리게 해요. 민감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는 어머니일수록 아기의 정서 발달이 보다 건강하게 진행된다. 이거 진짜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표면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기의 울음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낮 동안 쌓인 자극, 낯선 사람과의 만남, 불편했던 기분들, 이 모든 걸 아기들은 으앙 하면서 울음으로 한 번에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힘들 때 한참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언제 달래고 언제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즉시 반응해야 되는 울음은요, 신체적 불편 신호, 기저귀가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 아니면 배고픔의 신호, 입을 빨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아니면 몸에 무언가 끼거나 쪼이는 경우,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고통 질병의 의심 울음이 있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같은 울음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톤의 울음, 몸을 경직시키면서 우는 울음, 열이 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울음 같은 경우는 고통 질병의 울음이니 즉시 반응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울음도 있어요. 뭐 떨어지거나 부딪힌 후의 울음, 뭐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란 울음, 낯선 환경에서 극도로 불안한 울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기다려도 되는 울음이 있어요. 하루를 정리하는 울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기 전에 아기들도 하루를 정리하듯이 조용히 우는 울음이 있어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울음이 있거든요. 저도 이 울음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또기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표현 울음이 있어요. 눈 맞춤을 유지하면서 우는 울음이 있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점점 진정되는 울음, 그리고 몸을 뒤척이면서 긴장을 푸는 모습과 함께 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로해소 울음이 있어요. 아기도 피로해소합니다. 과자국 후 감정을 내보내는 울음, 울으면서도 몸의 긴장이 점점 풀리는 울음, 이런 울음은 기다려도 되는 울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찾기 정말 어려우니까 꼭 아기의 행동들을 잘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판단 기준 3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체크입니다. 이건 30초 이내에 체크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기저귀, 배고픔, 체온, 옷들의 불편함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울음이 안 잦아든다. 그러면 1분에서 2분 사이에 아기의 몸짓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눈 맞춤을 하면서 몸의 긴장이 점점 풀리는지, 울면서도 부모를 의식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부모의 존재감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손을 살짝 얹어주거나, 이때 반응이 점점 좋아지면요, 감정이 정리하는 거고요. 이때도 계속 심하게 울면요, 즉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울음을 조용히 만드는 것이 육아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아기도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울음은
단순한 생리적 신호를 넘어서 하루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포함돼요. 그리고 또 정서적 해소로 뇌와 신경이 발달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들을 초보 부모들은 당연히 모르고 저도 당연히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울음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주세요. 아기가 스스로 감정을 경험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울음은 즉시 끄려는 반응은 오히려 아기 정서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부모는 불을 끄는 수방수가 아니라 천천히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주는 존재의 경험은 아기에게 안정과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달래는 방법이나 루틴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 읽기예요. 눈을 질끈 감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감정이 막 폭발되는 이런 상태는 과자극 상태이고요. 손을 휘젓고 몸을 비트는 건 스트레스. 입을 삐쭉 내밀고 웅웅거리면서 운다면 억울함이나 외면당함. 감정이에요. 되게 어른도 비슷하죠. 속상하면 눈이 빨개지고 억울하면 입이 나와요. 이런 게 아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의 언어를 건네는 거예요. 속상했구나, 기다리는 거 어렵지, 너가 느끼는 감정, 우리 부모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은 울음을 끊기 위한 대사가 아니라 그 감정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예요. 이 공감의 언어는 아기에 대해서 감정 조절, 회로 발달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요, 안전 루틴 연결인데요. 눈을 맞추고 숨을 고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제 손등에 손대기, 천천히 토닥이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아기에게 예측 가능한 리듬이 주어지면 자율 신경계, 이게 점점 진정돼요.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앞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기의 울음 패턴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아기의 울음 패턴을 위해 봄토끼맘이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수요일지를 쓰듯이 매일 관찰일기를 써보세요. 그것도 5분씩요. 언제 주로 우는가, 그 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는가, 장소, 사람,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우리 아기가 진정되는지, 그리고 울고 난 후에 아기 상태는 어떤지 관찰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울음 해독 가이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울음이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게 될 거예요. 기저귀, 이런 거는 완전 쉽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 교류에 대한 것도 쉽게 파악이 돼요. 얼마나 하면 되냐고요? 2주. 딱 2주만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기는 다른 아기와 달라요, 유독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아기가 많이 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아기는 나중에 소통 능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부모가 울음에 예민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면 공감력,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사회 적응력까지 좋다고 해요. 누구 아기는 안 우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비교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아기마다 타고난 기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의 울음은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어떤 언어보다 솔직하고 더 급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부모는 아닙니다. 그 감정을 함께 들어주고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준 여러분, 아주 멋진 부모예요. 오늘 밤 아기가 울면 3초 멈추 손을 고르고 속상했구나 한마디 건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즉시 반응해야 되는 울음과 아닌 울음 해서 즉시 반응해야 될 거는 반응해 주시고 아닌 것들은 해결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아기 사이에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낼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루틴 속에서 아기들은 분명히 안정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기 울음에 대한 번역이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느 날 아기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엄마 나 속상했어, 아빠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 여러분들 정말 나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울음은 SOS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 그리고 같이 들어주는 부모가 꼭 돼주세요. 아기의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부모 절대 아니에요. 아기의 감정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지금도 아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마음에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지만 오늘만큼은 댓글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육아데디들을 위한, 그리고 조부모님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육아는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형태로 아기에게 맞춰나가면서 함께 있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아기의 울음은 나중에 말이 되고 이 말은 마음의 전달 형태가 될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정말 모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벽 소요로 지친 누군가에게 또는 매일 아기 울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육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여유로운 육아를 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 안녕.